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미녀입니다.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오늘은 달빛미녀의 은은한 독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달빛미녀의 생각을 이야기하나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이런 사람은 절대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거 이외에도 강의도 많이 나가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미용을 막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미용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업 전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요. 자기가 미용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상담을 원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럴 때 문득 이런 사람은 절대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없겠구나, 너는 꼭 헤어 디자이너가 돼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서 절대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직업을 전환하기 위해서, 미용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분들이 저에게 교육을 받으러 오거든요. 그럴 때 저는 첫 번째로 질문을 먼저 하나 합니다. 왜 미용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셨어요?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드리는데, 가끔 제가 좀 놀라울 정도로 생각될 수 있는 답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봤는데 할 게 없어서 미용이나 한번 해보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학생들 중에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한번 미용이나 해보려고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미쳤나?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상상할 수 없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겉으로 표현은 못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 하나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미용이라는 직업은요, 희생할 게 엄청나게 많은 직업입니다. 할 게 없어서 이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정말 그냥 취미생활로만 하시면 돼요. 직업이 아니라 그냥 가족도 소소하게 해주는 취미 정도? 그 정도만 하시고요. 절대 직업으로 나는 미용사다, 나는 헤어 디자이너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걸 희생을 해야 되냐면, 친구들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쉬는 날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쉬지 못해요. 그리고 근무 시간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길고, 근무 시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연습을 한다거나 노력을 해야 되는 양이 워낙 많아서 배우는 동안에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소비되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씁쓸한 이야기인데, 학생들이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저 공부하기 너무 싫어가지고요, 그냥 일찌감치 기술 배워서 미용이나 하려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허허허허 이렇게 웃음밖에 안 나와요. 네가 정말 공부가 뭔지 된 맛을 못 봤구나, 이 생각이 그냥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러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미용을 하려고요? 이것 또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실질적으로 미용이라는 직업이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기술적인 부분으로 손으로 훈련만 하면, 조금 배우면 머리카락 자르는 거니까, 그냥 조질려 마는 거니까, 그냥 염색 슥슥슥 발라주는 거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기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배워야 할 것들과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용이라는 직업은 굉장히 과학적인 직업이에요. 커트를 할 때 디자이너들이 그냥 대충 쑥쑥 자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거기에 수학적인 개념이라던가 과학적인 이해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았을 때 가위질 한 번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파마 한 번을 마를 때, 염색 터치를 한 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주거든요. 살롱에 들어와서 문명이라는 나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미용에 대한 공부는 아주 열심히, 아주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디자이너로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하기 싫어서 절대 안 돼요. 물론 학교 다닐 때처럼 국영수를 막 외우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직업이라는, 미용이라는 직업의 테두리 안에서 생겨나는 공부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위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커트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어떤 각도로 해야 되며, 파마를 말 때는 이런 모질은 어떤 각도로, 이런 모질은 어떠한 방향으로, 머리와 형태에 따라서 얼마만큼 각도에 의해서 얼마만큼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펌제나 염색약을 제조를 할 때도 이거는 화학시술이기 때문에 화학 제품인 거예요. 그걸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펌제나 아니면 염색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머릿속에 공부가 되어져서 내 걸로 되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헤어 디자이너는. 세 번째, 이런 사람 절대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격증만 따면 되지 않아요? 그럼 디자이너 아닌가요? 학교만 졸업하면 디자이너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운전을 배워서 면허증을 땄어요. 면허증을 땄을 때 사람들이 내 차에 타려고 합니까? 초보 운전자에게? 절대 타려고 하지 않죠. 왜? 목숨 걸고 타야 되니까. 가다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격증은 가장 기초적인 거.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으로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조건인 거예요. 그 조건 하나가 충족됐다라고 해서 헤어 디자이너가 된 건 아니죠. 시작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미용을 꿈꾸는 친구들이 잘못 생각을 해서 디자이너가 된 것처럼 미용실에 취업을 하거나 왔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저 자격증 있고 학교도 졸업했는데 왜 맨날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오자마자? 자격증 있고 학교 졸업했는데 왜 저한테 머리 파마하는 거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가야, 네 머리는 금방 자격증 따가지고 온 친구에게 맡겨도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백발백중 아니요 절대요. 망하면 어떡해요. 너무 걱정돼서 못해요. 그렇게 맡길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객들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오시는 분들인데 모두가 다 같이 실력 있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고객들을 함부로 머리를 맡기거나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자격증은 가장 첫 번째인 거고요.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머리도 말릴 수 있는 거고, 샴푸도 할 수 있는 거고, 파마도 말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런 부분들, 자격증만 다 따면, 학교만 졸업하면 나는 헤어 디자이너가 됐구나,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제 머리 꾸미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뭐 이렇게 만지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어찌됐든 간에 뭐 꾸미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미용이라는 직업 선택했고 이게 제 직업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을 때는 그렇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소질이 있었구나, 꾸미는 거 좋아해서 넌 잘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미용을 잘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너는 네 머리만, 너를 꾸미는 것만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나를 꾸미는 것보다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꾸며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꾸며주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내 관점에 맞춰서 이쁜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과 모든 사람이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이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습득할 수 있고 갖춰야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헤어 디자이너로서 절대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이 헤어 디자이너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가? 체력이 무지하게 약한 사람. 뭐 여리여리하다고 해서 말랐다고 해서 체력이 약한 건 아니죠. 그거랑은 달라요. 미용이라는 직업은 하루에 뭐 거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일을 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일을 함에 있어서도 거의 하다
하다못해 밥 먹는 시간도 없어요. 밥 먹는 시간도 없고 하다못해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는 직업인데 체력이 약해서 그걸 견디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끝까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체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체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절대 헤어 디자이너가 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라는 5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5가지만 충족하면 실질적으로 미래에 굉장히 성공한 디자이너로, 굉장히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헤어 디자이너로 될 수 있다라는 조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머릿속으로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걸 연습해야 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준비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